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주간 시사뉴스 3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38번째가 됐네요. 오늘은 선거 와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부산시장도 지금 사임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도 다 그렇고 특별한 지금 이슈가 특별히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 중에서 한번 주목할 만한 것 네 건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에코델타 시티, 지금 가장 부산서 관심 있는 쪽이죠. 지금 고웨스트 서쪽으로 가자고 지금 갈 정도로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에코델타 시티 강서자이 그 평균 분양가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예상을 깨고 평당 1,388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에코델타 시티 내에 이제 공급된 공공분양 아파트 중에 최저 분양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지난 17일 열린 그 에코델타 시티 20블록 분양가 심의위원회, 그 이제 GS건설이 하는 거죠. 강서자의 에코델타 분양가를 그렇게 1,388만원을 결정했습니다. 이건 GS건설이 이제 당초 평당 1,435만원으로 신청했는데 이 하향이 된 겁니다. 이건 이제 계속 전체적으로 부동산 분양가를 좀 줄이겠다는 뭐라 그럽니까, 부동산 안정화 정책, 국가 시책 때문에 이제 계속 그렇게 낮추고 있는데, 이 분양가는 지난해 분양된 공공분양 단지보다 낮은 거죠. 지난해 에코델타 한양 수자인 21블록입니다. 블록은 평당 1,410만원이었고 호반 서밋 7블록은 1,500만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400만원대는 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그야말로 헐입니다.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더구나 이제 최근 국제적인 때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분양가가 지난해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높아질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있었는데 원래 어떤 국토부의 그게 매뉴얼에는 오히려 분양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강서자이의 발코니 확장 비용도 세대당 약 270에서 440만원 수준으로 최근 아파트에 비교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관련 업계에서는 이게 고액 통장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다. 일반 분양 납입 인정 금액 1,000만원 이하 통장은 말도 아니고 2,000만원 이상 고액 통장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신혼특공, 그 다음에 생애 첫 주택,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끌고 경쟁률을 지금 보여줄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84평방미터, 그러니까 얼마죠? 26평이 지금 5억이 안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산 거죠. 산 거고, 지금 인근의 김해가 1,600만원, 그 다음에 명지 쪽이 2,000만원이 넘는데, 이 1,300만원 되면 엄청난 차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째 보면 정부의 대책이 이제 그런 집값 안정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역으로 보면 이 또 분양을 받기 위해서 불티나게 또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또 그 차익을 빼먹으려는 투기 수요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강서자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 17블록 분양가도 결국은 거의 평당 2,000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면 시세 차익만 주는 그런 효과가 가져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강서자이는 1,388만원으로 예상을 깨고 아주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27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는데 그걸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산시장 선거가 지금 아주 치열하게, 치열하다기보다는 민주당 변성한 후보,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간단하게 지금 붙고 있습니다. 붙고 있는데, 지금 경쟁률은 여론조사에 보면 박영준 후보가 거의 배 이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변성한 후보를 지금 앞서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초점이 뭐냐면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신공항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2035년, 가덕도 신공항 완공하겠다. 그리고 이제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니, 그건,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놔둔 박영준 시장이 문제가 아니냐. 왜 그렇게 놔두느냐. 2029년, 부산 엑스포 되기 전까지 완공하도록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방임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영준 후보가 이제, 그러면 이걸 2030년 부산 엑스포 박람회에 맞춰서 개항돼야 하니까 해상 스마트시티 모델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플로팅 공항으로 추진하겠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로팅 공항이라는 게 이제 인공섬이 아니고 그 바다 위에 이제 그야말로 플로팅, 띄우는 거죠. 띄워가지고 공항을 만들겠다. 저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 박 후보 이야기는 인수위에서도 여러 차례 토론이 있었다. 이 관계가 해양 플란트 건설 분야의 세계 전문가들 충분히 의논해가지고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공론화해가지고 신속히 해가지고 2029년까지는 플로팅 공법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되면 공기 단축은 되는 건 확실한 거죠. 확실한데, 민주당에서는 과연 이게 가능한가? 플로팅 공법이.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아무래도 플로팅 공법으로 만들면 이게 지금 활주로가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야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입지상 활주로를 건설할 탄탄한 지반이 필요한데, 플로팅 방식은 닷으로 고정해가지고 2m 정도 이렇게 울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니까 이제 활주로는 3, 4cm만 뒤틀려도 항공기 전복 사고가 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글쎄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영준 시장이 주장을 한 만큼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공론화돼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는 거를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플로팅 공법이란 게 참, 글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플로팅 공법.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이 북한 재개발 예산은 819억 원에서 626억으로 거의 한 30% 줄었습니다. 줄었고, 북한 신항만, 부산항 신항만 개발 예산도 122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SOC 예산도 줄줄이 삭감된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 때문에 정부가 59조 규모의 역대급 추경을 이제 편성하면서 부산 재개발 사업 등 부산항 관련 예산을 이제 줄줄이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기사도 보고 했는데,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추경에 54조를 편성하면 더 예산이 더 배정돼도 뭐 할 텐데, 이게 추경에서 더 깎아지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 북한 재개발 사업은 올해 예산은 추경 편성 819억에서 편성된 626억으로 193억이 삭감됐습니다. 감소율은 23%나 다릅니다.
기존 예산 4분의 1 정도가 이제 이 추경 재원 마련이란 지출구조 조정. 그러니까 추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배정되었던 북한 예산을 줄인 겁니다. 줄여가지고 그 돈을 추경으로 이제 편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경 편성한다면서 북한은 더 손해보게 된 겁니다. 추경에서 북한이 어떤 그런 게 없고, 추경은 근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자영업자들,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SOC 예산, 어떤 이런 시설 예산들은 많이 줄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북한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부산의 역점 사업인데 이걸 추경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 북한의 예산을 빼가지고 추경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한다. 야,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모든 지출 사업의 10%를 이제 구조조정 해가지고 줄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엑스포 개최지의 어떤 그런 그 경쟁력 강화 문제도 있고 한데, 이걸 좀,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추경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부산에서 추진하는 이 북항,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산의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선거차 좀 아쉽습니다. 선거가 좀 아쉽고, 예를 들어서 뭐, 박영균 시장이나 누가 제대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 있었더라면, 뭔가 좀, 그래도 조금 그 예산을 적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한번 이건 또 선거 끝나고 난데 한 번 더 우리가 두고 보여야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소식은 부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이 평균 미달이다. 그런 소식입니다. 이거는 매니페스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부산 지역 민선 7기 구청장 군수 공약 이행 완료율은 75.9%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의 79.7%보다 낮은 성적입니다. 낮은 성적인데, 전체적인 것보다는 이게 지금 각 구별로 한번 쭉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90점 이상을 받은 지역은 영도구, 부산 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이 5군데입니다. 5군데고, A 학점, 그러니까 85점에서 89점은 동래구, 북구, 강서구, 연제구, 기장군, 이 5군데입니다. 그리고 B, C는 보통, 중구, 동구, 서구, 수영, 보통이라기보다는 이 좀 낮은 거죠. 하위 4개입니다. 하위 4개고, 불통. 불통은 아예 기초 공약 재정 자료도 미공개하는 사상구입니다. 사상구는 이미 구청장이 지금 유고 상태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보면 하위 쪽에 있는 중구, 사상구는 이제 보궐선거라든지 단체장 직위 상실로 지금 유고니까 그렇다 치고 볼 수 있는데, 서구, 중구는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고, 공한수, 강성, 누굽니까? 이 두 사람인데, 이 최하입니다. 그리고 동구 최영욱. 이게 왜, 이 부산에 국민의힘 구청장이 2명인데, 2명이 이렇게 저조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참, 이게 이제 물론 매니페스토가 전국을 상대로 했습니다만은, 부산 지역만 볼 때는 정말 이건 부산에서 하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결국 그 내용을 보면 수영구는 지난 선거에서 망미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를 공약했는데 끝내 못하고 폐기했습니다. 연제구의 초중고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공약도 이행되지 않았고, 남구는 300억 예산이 투입된 부산 외대부지 활용, 산학금융지구 조성도 현재까지 예산 배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4,560억이나 드는 도시철도 기장선 건설 추진, 3,755억 이 예산되는 도시철도 정관섭 사업 추진, 힘 어마무시한 공약을 오규석 군수가 했는데 하나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동구에 마을 만들기 주택회사 설립도 안 되고, 해운대구 우동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사하구 제2대티터널 조기 건설, 강서구 천성항 수산물 위판장 조성,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약은 내걸었습니다만은 제대로 뭐 실천되지도 않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만 하기 위해서 이제 공약을 내걸었다는 거죠. 그런 건데, 아마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부산에서 과연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좀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선 구청장이 힘이 없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부분들은 이 구청장의 구청 공약들입니다. 이 보면 되는데, 부산에서 지금 보면 뭐 구청장이 뭐 대부분 뭐 민주당 소속입니다만은 거의 뭐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공약 실천율이 좋아요. 사실은 좋고, 국민의힘 서구, 수영구 두 사람은 뭐 낙제점입니다. 참 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한데 지금 선거는 또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유리하고 한데 한번 이런 부분들을 선거하기 전에 한번 공약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네 건을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 지금 뭐 이제 선거가 다 됐죠. 선거가 6월 1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지나면 바로 선거입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정상회담도 하고 큰 이슈들이 많습니다. 큰 이슈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부산 시사뉴스에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인터넷 신문이죠.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 댓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